부등식이 또 생긴 거네. 우리 지금 A 구해야 되니까. 그럼 저 부등식을 또 풀어야겠네. 양변에 3을 곱해서 시작하면 12 A 플러스 1 3, 5, 15 다 1 빼면 11 A 14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연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14. 정답은 5번. 됐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105페이지는 이쯤하고 넘어갈게요. 106으로 갑니다. 106페이지 모르겠는 거 없으시면 지나가요. 15번. 15? 절대값 부등식? 오케이. 15로 갈게요. 어디 갔냐, 15. 아니, 15. 여기다.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해요. 그럼 얘가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만족하는 x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대답해야 된다. 이 기호가 뭐니? 그럼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저 부등식의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부등식이니까 크기 비교를 할 건데 절대값이 붙어있는데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 안 그래? 근데 보니까 여기 부등호를 보면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 우변에 나와 있는 a제곱 마이너스 2a는 뭐가 돼야 해가 한 개 나와요? 내가 말을 어렵게 물어봤어. 절대값이 들어있으니 음수가 될 리는 없고 양수 아니면 0인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양수다 이런 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야 뭐 3 이런 거라고 해봐. 그럼 3보다 작은 양수는 한 개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조건이 만족을 안 한다니까. 그럼 여기 등호에 주목을 해서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되면 작다는 작동하지 않고 등호가 작동을 하게 되냐고. 그럼 해는 딱 0 하나밖에 없는 거야. 0이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해가 0이라면 좀 말이 안 맞고 해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 찾으면 되잖아. 그거라고. 그래서 저기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풀라니까 a로 묶일 거죠. a 마이너스 2 등호하고 0 이렇게 묶일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것도 2차 방식이니까 a는 0 또는 2라고 근 두 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하지 말라고 뭘 하나 줬어. 문제 맨 끝에 단서를 봐봐. a는 뭐는 하지 말래? 0이 아니라며. 0은 하지 말래요. 그럼 넌 아웃. 2밖에 없는 거잖아. a가 2라고 얘들아. a가 구하는 건 뭐 구하는 건데? a 구하는 게 아니고 해 구하래요. 그럼 a를 2인 걸 알았으니까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식 다시 풀어야 되죠. 그죠? 식 다시 쓸 겁니다. 절대값 x-2 a가 2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우변은 아까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풀려면 x-2 절대값 벗기면 이거밖에 더 있나? 맞죠? 그래서 x는 뭐?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럼 결론은 이때 해는 뭐? 2라고. 0 되는 경우밖에 없다며. 등호가 성립할 때라며. 그러니까 2밖에 없다고. 이해가죠? 네, 좀 오른쪽엔 질문 없는 거죠? 그럼 넘어갑니다. 11이란다. 그러니까 100페이지 보면 11했네. 108, 109 쪽은 없을 것 같은데 기초 문제라서. 없지? 지나가도 되지? 스르륵 지나갈게요. 109, 110, 110, 111?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달릴게요. 지금 또 할 일이 좀 많아서 마음이 급해요. 111쪽까지 지나갑니다. 그럼 112, 113, 112부터 이 있을 것 같다. 네? 12? 절대값 들어있는 걸 의외로 물어보네. 어렵나? 그렇게까지 안 어려보는데 일단 뭐 나왔으니까 풀긴 할게요. 이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얘 좀 잘라가지고 노트로 갈게. 이건 짧을 것 같아서 노트에 풀러가자. 내가 보기가 편하게.
짜란. 어째 잘 보이시나? 보이죠? 자, 하면 되죠? 그렇지, 안 보이지 않죠?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절대값 벗기려면 안에 있는 거 0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 쪼개야 되죠? 뭐라 이게? 얘들아, 저 안에 있는 게 0 되는 경우가 2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경우가 x제곱이 2분의 1인 경우랑 같은 거지. 이거 알아듣죠? 이건 우리가 자세히 안 해도. 그럼 x가 얼마일 때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0 될 때죠. 미안해. 2분의 루트 2 될 때죠. 이거죠. 다시 이쁘게 쓸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왜냐면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쫙 씌워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경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면 되잖아. 맞아? 범위 쪼개서 풀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2. 해? 그럼 오른쪽 이거 x가 2분의 잠깐만 타임 이렇게 풀면 어렵겠다. 무리수가 경계값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다시 풀게. 미안해. 다시 갈게. 이거보다 니는 이게 더 낫겠다. 무리수였으면 그냥 하려고 그랬네. 범위를 쪼갠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럼 식이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저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이렇게 나올 거죠.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못했어. 얘가 양수면 절대값 벗기고 그냥 나올 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 양수로 만들고 나와야 되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렇게 풀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리수를 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1번을 보면 1번부터 하나씩 풀게. 왼쪽 거 풀고 오른쪽 거 풀고 할게. 왼쪽 거 풀면 2x제곱이 8보다 커요. 맞죠? 맞죠?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이 4보다 커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뭐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이해는 뭐 문제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2번으로 갈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더라?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6 나와. 여기서 이미 문제가 생겼어 사실. 눈치 못 챘으면 한 번만 더 갈게.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나오지. 양변 2로 나누면.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이 음수보다 작대요.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서 말했잖아. 부등식 얘기할 때는 허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 상황에서 왼쪽만 말이 되는 거니까 해가 나온 건 지금 네모 박스 쳐놓은 저게 답이라고. 이해 갔지? 근데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어딨나? 그런 건 없죠. 그럼 2보다 크다만 답이 될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 3. 살짝 내가 이 문제 얘기해달라고 할 때 응? 이랬는데 어느 포인트가 어려운 걸까? 나눠서 풀 생각을 못해서 그러나? 절대값 나눠서 풀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112쪽 넘어가도 됨? 15번이에요. 네? 어디?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 뭐 특별히 뭐가 없는데 마트랑 어디 나오는 거 위에 이차항 계수가 음수고 위로 불러겨야지. 그 다음 114쪽 오늘 숙제 마지막 페이지.
합격이 18번 늦으셔야 돼. 18번? 8번? 왜? 수업 시간에 안 했어? 나 했다고 표시해놨는데. 왜? 다시 해야 돼? 왜? 아무튼 말해도 할게요 그러면. 모르나? 아, 시간 지나서 까먹었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럴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일단 뭐 합시다 우리. 잠시만. 1, 2, 3, 4, 5번 안 자를게.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렇게 놓고 할게요. 어차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별로 상관없으니까. 네, 이렇게 풀게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이랍니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해 안 나오게 하래요. 야, 그러면 얘가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K가 0은 아니겠지? 여기 최고차 함계수가 0일 리는 없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위로 블록 아니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그러면 질문. 아래로 블록인데 해가 안 나올 수 있을까? 의외로 이런 거 따지는 거 참 못해. 아래로 블록이면 셋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겼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근데 부등호를 잘 봐.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크다는 건 위쪽이죠. 그럼 위쪽에서 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빨간색 미안. 빨간색 범위 여기도 해가 나오고요. 여기도 해가 나와요. 맞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전부 다 해가 나와요. 여기 하나 구멍 나고. 얘는 모든 실수가 전부 다 해고 그래프가 위에 다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해가 안 나오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럼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K가 뭐여야 돼? 그럼 음수여야지. 지금 얘는 K가 양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싹 날리시고 K가 음수인 경우. 일단 이거부터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겠는데? 그럼 K가 음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역시 위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던가 여기 한 점에서 접하던가 아예 만나지 않던가. 근데 다시 부등호를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다고? 그럼 X축 포함해서 위쪽이죠. 그럼 X축 포함 위쪽이라는 말은 여기 경계값 두 개 빨간 점 찍은 거 보이니? 여기 점 두 개 찍은 거 보여? 이거랑 여기 위쪽에 있는 이거 그래프 다 해가 있는 거죠. 얘도 요 점 찍은 거 그리고 위에 그래프가 없지만 점 하나가 해로 잡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세 번째 그림인 여기서는 위쪽에 그래프가 없는데 그럼 해가 없는 건 뭘 말해요? 바로 이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최고차 함계수는 음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말해봐야 되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거라고요. K도 음수, 판별식도 음수. 뭐가?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K가 음수인 건 아까 적어놨으니까 됐고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하면 되겠네. B' 제곱 16 마이너스 AC 판별식을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음수. 뭐 할래 이제? 전개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7 곱해야 되지 않아요? 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3K 제곱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7 곱하면 그냥 3K 제곱. 1차 계수는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2K. 상수항 16은 마이너스 16. 부등호는 바뀌고. 인수분해가 되나? 되게 생겼는데? 1하고 3 2하고 8 3이 6 8일은 8 8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 3K 플러스 8이랑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다. 근데 문제에서 정수 K의 최대값이라며요.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라고 하면 작은 값이 나오죠. 제일 크려면 2보다 크다 해서 나오겠죠. 아니구나. K가 음수라 그랬구나. 이거 깜빡 뻔했다. 야, 나도 놓칠 뻔했다. 이거. 얘들아, 요 파란 형광펜 칠한 곳. K가 음수. 그러면 지금 범위 나온 것 중에
얘는 버려야 되지. x. t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은 여기서 나오겠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데 제일 큰 게 뭐예요? 마이너스 3이겠죠? 정수 중에서는. 아까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었죠? 마이너스 3이 몇 번이래? 5번인가? 정답은 5번. 오늘 뭔가 톡이 왜 이렇게 바쁘지? 네, 일단 요거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질문할 거 없나 봐. 딱히 얘기가 없네. 그럼 넘어가도 돼? 진도 달려도 돼? 일단 115쪽을 보세요. 열리 미쳐 실은 그 얘들아 미리 얘기하면 잠깐만 진도 안 나갔다고 이거? 아 맞다. 화목토가 하루를 더 빠졌구나 명절 때문에. 월수금이랑 차이가 더 많이 지나. 월수금 애들은 잠깐만 토, 일, 월, 화. 와 여기가 좀 이렇게 돼 있지. 우리는 토, 화가 빠진 거고 토, 일, 월, 화. 월수금 애들은 월요일 하루 빠진 거야. 아 차이가 지는구나. 아 나 진도 차이가 왜 나나 그랬네.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안 되지, 너? 진짜 뭐 한다고. 일단, 115쪽 갈. 여기는 내가 설명할 게 별로 없는 파트라서. 원리 미처 부등식. 특별히 새로울 내용이 없어. 그냥, 부등식이 연립으로 나와 있는데, 연이어서 두 개가 나왔는데, 위에 거 1차, 밑에 거 2차여도 연립 2차 부등식. 위에 것도 2차, 밑에 것도 2차여도 연립 2차 부등식. 결론은 위에 거, 밑에 거 따로따로 범위를 구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그게 연립 부등식의 기본 원리니까. 그게 다예요. 다만 이제 2차식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너네가 연습할 게 많은 거지 내가 풀어줄 만한 문제는 사실 없어. 아주 어려운 활용 문제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문제 살펴보고 넘어갈게. 뒤에 가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길래 116쪽 볼래요? 우리 오랜만에 도형 문제나 보자. 얘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걸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거야. 7번. 노트 예쁘게 꺼내시고 7번 한번 풀어봐봐요. 예각 삼각형이야. 직각 둔각 아니고 예각. 이거 주요 단어는 이렇게 쪼개놨어. 예각 삼각형. 안 틀리고 풀 수 있으면 좋겠어. 역시 예상대로 좀 하자. 그거 중에 틀리는 사람이 있긴 있네. 이걸 왜 틀렸어? 야, 이 창의적인 조경미 이거를 틀리고 있어. 얘를 왜 틀려? 게임만 하면 되는데. 뭐야? 조은준아, 넌 뭐냐 정체가 도대체. 뭐하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넌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그만한 거지.
강하다. 이렇게 5번을 왜 틀었어? 야 이씨 5번 맞아야지. 씨. 문제답게 낸 거 5번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이지. 식은 뭔지 기억들이 잘 나시나? 네, 중1 때 했던 거라 이게. 부등식 2개 만들면 되거든요. 변의 길이 가지고 부등식 만들면 뭐예요? 제일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뭐해? 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기억 난리가 없구나. 나 왜 또 A 2라고 썼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길면 안 만들어져. 아니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게 어려우면 되게 많이 봤을 텐데. 중1 때 보면 철사가 있대. 길이가 하나는 3cm고 하나는 4cm야. 나머지 하나가 7cm야. 삼각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얘랑 일자로 이어봤자 얘랑 키가 똑같은데? 야 얘가 3이고 여기서 4자리를 이렇게 갖다 이으면 요게 3이고 이게 4인데 7을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구분이냐? 일자로 펴야 겨우 똑같은데. 에? 예를 들어 이게 7이 아니고 한 5 정도 된대. 그래야 얘를 구부려야 이게 5로 짧으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물론 이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긴 해요. 피타고라스 해주잖아요. 얘기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 하나 말고 나머지 하나는 또 뭔데?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 가장 긴 변인 x 플러스 4의 제곱이랑 제곱이랑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랑 이걸 더해서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고. 얘들아 대답도 좀 해봐. 이쪽이 크면 뭐예요? 둔각이죠. 그럼 이쪽이 크면 이게 예각이라고. 이거 범위 구하시고 이거 범위 구하시고 공통범위 찾으면 답 나와요. 식은 쉽다니까. 헐. 니네 아마 이 문제 2차 부등식을 안 배워서 그렇지 중학교 애들한테 요거 2차 부등식 연습만 조금 2차 함수 연습만 시킨 다음에 풀면 걔네가 더 잘 풀걸? 아니 뭐 중학교 1학년 지나온 지 한 20년 된 애들처럼 말이야. 얼마 전에 했으면서. 답변 나오세요? 이거 풀면 뭐 나오지? 위에 거 풀면 x가 답 3 아니에요? 2보다 크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요. 이걸 풀면 x가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위에 거를 풀면. 일단 너는 패스. 그럼 얘 풀면 2차 분식 풀면 범위 2개 나와. 버프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온다고. 뭐 나오대? 마지막 도수요. 얼른 말해봐. 이거 풀면 이렇게 오래 걸려. 10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범위 뭐 나오냐니까. 아니?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10이요. 얘 범위 뭐 나오냐고. 작은 쪽은 x가 식 쓰는 거 너무 답답해. 오래 걸려 이게. 아. 맞나? 이거 나오는데 얘는 아예 의미도 없잖아. 변의 길이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의미가 있겠니? 그럼 결론은 2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아니 두 개 중에 얘랑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그 공통범위는 얘가 아니고 이거라고. x는 6보다 크다. 수식선 이 정도 안 그래도 되죠? 2보다 크다가 있고 6보다 크다가 있으면 겹치는 건 6보다 크다지. 답이라고.
근데 문제는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려면 뭐요? 계속 가? 야 6보다 큰 수가 7, 8, 9, 10, 11, 12, 13, 14 계속 가냐고. 문제에서 계속 가지 말라고 잘라놨잖아. 한 자리 자연수만 하라고. 그럼 뭔데? 7, 8, 9 7, 8, 9 끝. 다 더하면 24. 117페이지.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이라이트가 얘야. 미리 말해주자면 이것도 설명 들어도 머릿속에 잘 안 남는 부분이라 걱정돼. 그냥 오늘 영 애들이 상태들이 영 별로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늘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도 고민이 깊지만 물에 빠진 모든 양을 건질 순 없더라고. 건지려고 많이 애써봤는데 살겠다고 바등되는 애들만 건져지더라고. 자, 난 달릴 거니까 보세요. 여기 내용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실근의 부호고 하나는 실근의 위치라고 해요. 이게 책에 특이하게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놔서 저런 말도 쓰긴 하는데 잘 안 쓰는 용어인데 표시를 일단 하고 보자.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옆에다 조그맣게 따로 써놔. 근의 위치라고. 위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얘는 분리라는 말을 써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 지금부터 얘기해 주자면 미리 결론부터 그냥 말할게. 얘네 머릿속에 요거 1번, 2번, 3번 있죠. 이거 다 암기돼 있어야 되고 여기 1번, 2번, 3번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머릿속에 외워놓으시면 돼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가는데 외우라니까 외워야지 하면 생각보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잘. 그러니까 설명 다 해줄 테니까 잘 듣고 기억해.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문제 적용하기에 경우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나야 된다는 뜻이야. 자, 할 테니까 여기 봐요. 시작한다.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 허근은 어차피 지금 여기가 부등식 같은데 수직선에 표시도 안 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근이 다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돼 있거든? 저 세 개의 경우에 쓰는 식이 다 다르다고. 왜 다른지 말해줄게. 일단 우리 A의 부호가 양수인 것만 합시다. 이러면 이제 태클 나올까봐 미리 말해줄게. 내가 지금 이거 양수인 것만 하자 그랬대. A가 양수.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자고.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등호하고 0 이런 것만 하자고. 그럼 질문 나올 게 이런 거지. 쌤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양변 마이너스로 곱하면 되죠. 그럼 어차피 양수 바뀌니까. 그러니까 양수인 것만 하자고. 이런 것만 하자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이긴 한데 여기 앞에 없지만 fx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2차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인 것만 하자고 그랬잖아. A가 양수인 것만 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지금 네 눈으로 보기에 근이 몇 개처럼 보이냐? 두 개죠.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잘 들어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저 수직선상에서 0은 베타보다 오른쪽이야? 알파 베타 사이야? 알파보다 왼쪽이야? 다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너도 양수, 너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0은 알파보다 작은 왼쪽에 들어가야 맞지? 말이.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내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만 중근은 근이 몇 개예요? 두 개라고 예전에 되게 많이 말했죠? 중근은 한 개 구한 거 아니고 두 개 구한 거라고. 근데 중복돼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은 판별식. 물론 짝수 1차 계수가 짝수라면 짝수 판별식 해도 돼요. 0보다 그럼 얘는 이 경우도 있고 중근인 경우 한 점에서 접하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0보다 뭐 한 거 해야 돼?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서로 같은 두 실근도 양수고 이렇게 만약에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라면 알파 하나만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근인 거니까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두 근 다 양수인 건 맞아.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두 근의 합을 더해보면 둘 다 양수근이라며. 양수 더하기 양수면 당연히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두근의 곱은 양수근 곱하기 양수근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고. 요 세 가지 가지고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2차 방정식에 다 주겠죠, 당연히. 풀어야 되니까, 숫자로. 아까 썼던 것 예를 든 것처럼 뭐 3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주겠지.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양수일 때 여기 개수 하나 모르게 띡 주고 C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판별식하면 되고 두근에 합해보면 되고 두근에 곱해보면 되고 이거 이외에 다른 식은 없어. 이게 다야. 그러면 두 번째 아래로 볼린 것만 하자고. 아까 미리 전제 조건 달고 시작했잖아.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알파 베타 두근을 가지는 경우에 저 두근이 모두 음수랍니다. 그럼 0은 알파보다 왼쪽 두근의 사이, 베타보다 오른쪽 어디 있어야 돼? 둘 다 음수인 근이 되려면 여기에 0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은 뭐? 0보다? 여기서 잘 착각 나오는 거.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거에 음수에 꽂혀가지고 판별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작다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허근을 말하는 거라. 이 경우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가 중근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두 번째 두근의 합은 뭐? 이건 음수예요. 왜? 둘 다 음수라며. 그지? 둘 다 음수인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면 아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런 거면 둘이 더하면 음수 되겠지. 맞잖아. 세 번째 갑자기 얘는 또 알파 베타의 곱은 양수입니다. 왜?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걸 외우려고 들면 크거나 같다 크다 했다가 크거나 같다 작다 크다 이러면 어디가 작더라 이러고 있다고. 그냥 그 말 뜻을 이해하면 된다고. 두근이 모두 음수다 이러면 더해서는 음수지만 곱해서는 양수가 된다고. 중요한 건 세 번째 케이스야.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가 문제야. 들어가야지.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부호가 다르댄다. 그럼 니네가 눈으로 보기에 이 둘 중에 누가 음수근이겠냐? 부호가 다르대는데. 얘가 음수겠죠. 작은 쪽 있잖아요. 얘가 양수겠죠.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건데 내가 지금 0을 여기다 쓴 이유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만 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인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이게 플러스 2인지 모른다니까? 0의 위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든 이건 그냥 얘를 든 것 뿐이고. 그럼 다시 너네가 대답해봐. 저 위에 쓴 것처럼 판별식은 따져야 돼? 안 따져도 돼? 결론부터 말하면 안 따져도 돼. 왜? 이걸 생각보다 잘 대답들을 못하더라고.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다 따져요. 여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별식은 따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안 따져도 된다 그랬죠. 하나가 확실하게 음수고 하나가 확실하게 양수라는 건 무조건 무슨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밖에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너무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이 당연히 성립하면 다섯 글자로 무슨 부등식이라고 그러지? 절대 부등식이라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어서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따져야 돼? 따질 필요가 없어? 따질 수가 없어. 우리말이 어려운 거야 이건.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다시 두 근의 합은 이 경우에는 하나가 음수근이고 하나가 양수근이면 따져야 돼? 따질 필요가 없어? 몰라서 못 따져. 3번이에요. 몰라서 못 따져요. 왜? 생각을 해봐. 이게 음수근이 마이너스 1이고 양수근이 만약에 3이면 둘이 더하면 양수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음수근이 마이너스 3이고 양수근이 플러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음수되거든 더하면.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라는 것만으로 두 근의 부호가 합의 부호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몰라서 못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두 근의 곱밖에 없어. 딱 하나, 이거 0보다 작다 이거밖에 못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따지는 식이 달라요. 그러면 문제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마지막.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얘가 좀 유독 잘 나오긴 해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여기다가 옵션 추가해서. 그러면 내가 옵션 추가되어 있는 문제를 본 경험으로 말해줄 테니까
5초 생각하고 대답해. 잘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대요. 다시.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 판별식은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다음. 두 근의 합은 해야 돼? 못 해? 안 해? 무조건 해야 돼. 아까 하지 말라며. 내가 방금 뭐라고 문제를 했니 이거?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다 그랬지. 그럼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그럼 두 근의 합은 무조건 해야 돼. 왜? 합하면 0이거든. 그래서 옵션을 넣는다는 게 이런 거 넣는다고. 저기 나와 있는 거 글씨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뭐예요? 아 이건 무수죠. 이건 당연하죠. 두 근의 부호가 맞는데. 이거 말고 옵션이 사실 더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날 새니까 그거 얘기하다 끝나.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문제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라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해요.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 그건 알아?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니네가 수업 실수나 이런 걸 아직 안 받아봤을 텐데 예비 소집일날 가면 학교 결정 나고 가면 뭐 신입생 안내 그 책자 이래가지고 줄 거예요 아마.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커리큘럼이 어찌어찌 되고 뭐 2학년 때 뭐 배우고 이런 거 나와. 총 시수가 몇 시수고 나와. 요 한 페이지 가지고 아마 하루에 보통 수학이 많이 들은 날은 3교시 들었거나 적게 들어도 2교시 들었거나 하여튼 안 들은 날이 없을 거예요. 수학 자체가 그래요. 원래 할 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3교시 들었다 그럼 3교시 내내 수업해야 돼. 이거 원래 내용 되게 많은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압축해서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좀 말이 짧아지긴 하는데, 자 근의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랑 나중에 두 내용이 뒤섞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말해볼게. 2차 방정식이 이때 뭐만 하라는 거? 이거 2차 함수로 따지면 아래로 볼록만 하라는 뜻이지. A 부호가 양수니까. 여기서 1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저게 도대체 뭔 말이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대요.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대. P보다 크다네? 그러면 얘네가 P보다 크다는 건 그럼 P가 제일 작다는 소리잖아. 맨 왼쪽에 있으라고. 이해됨? 질문.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어서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같다는 왜 들어가요 그럼?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fx라고 치고 이 식이 fx라고 치고 fp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의 p 대입하라고. 그럼 p의 함수값이니까 그래프랑 만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얘는 0보다 크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걸 뭐라 그러지 2차 함수에서? 축! 일반형에서 축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나오거든요. 축의 방정식이 책에도 아마 써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 이 축은 p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얘네 보기에 축이 오른쪽이야? p가 오른쪽이야? 위치가 축이 오른쪽이잖아. 그 오른쪽이 크다는 소리잖아. 얘네 보기에 오른손이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작아야 돼요. 이쪽이 커야 된다고. 요거 세 개 생각나시면 돼요. 이거 범위 다 구해서 연립하는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두 가지 상황이 더 있는데 그거 쉬는 시간 됐으니까 쉬었다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5초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뒤섞여서 헷갈리는 줄 아냐? 실근의 부호 내용이랑 근의 분리에 써야 될 식이랑 다르거든요. 공통인 게 있긴 있어요. 얘 눈으로 봐봐. 뭐가 똑같나? 판별식. 얘는 똑같거든. 근데 함수값 따지는 건 여기에요. 근의 위치. 실근의 부호에서 함수값 좀 따지지 않아.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따지지. 그게 일로 오고 이게 절로 가고 이러면 되게 헷갈립니다. 뭘 풀어야 되는지 식조차 손 못 대가지고 어버버거리는 경우 되게 많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천천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칠판 혹시라도 손대지 마시고 이대로 할 거예요. 한시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5분 쉬었다 합시다.